나눠줄게. 자, 선생님 책 나눠주면 한번 쓱 훑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구성이 어떤지 한번 봐봐. 이 책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쓱 봐봐. 책 볼 때는 여러분 맨 앞에서부터 보는 거야. 목차부터 보는 거라고, 목차부터. 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특별한 건 없죠. 딱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엄청 러프하게 나눠놨죠, 여러분. 쌤이 완전 심플하게. 지수 해당되는 이제 연습 문제, 로그 해당되는 연습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죠? 보면 알겠지만 상학함수 활용부터는 쌤이 특별히 연습 문제를 안 넣어놨어요. 구성을 어떻게 놨냐면 단원 하나, 거기서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기출문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출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쌤이 뭐 변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계교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 활용부터는 기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기출만 넣어놨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1페이지 한번 봐볼까, 여러분? 1페이지부터. 얌마, 1페이지 봐봐. 1페이지부터 봐봅시다. 보면 이제 그 개념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수단원 있죠? 1단원, 지수단원. 지수단원에서 나오는 개념을 쌤이 요 한 페이지도 안 되지, 반 페이지에 딱 적어 놓은 거야. 당연히 교과 개념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만 쌤이 넣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요것만 읽어서는 안 돼. 왜냐면 여기 나오는 개념들 있잖아. 이거를 뭐 어디 보고 쌤이 쓴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쓴 거거든요. 내 정의야, 내 정의.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고 개념서도 보고 왜 내가 이렇게 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지수에 나오는 내용 요것들만 적어놨어. 알겠죠? 오케이. 자, 내용 정리해가면서 쌤이랑 기출문제 한번 쭉 봅시다. 알겠지? 왜 이렇게 혼이 빠져있어? 응? 2교시라 그래? 해봅시다. 지수지, 그치? 지수, 요 대단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말하자면 이제 중단원 뭐가 있냐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좀 있기는 해야 돼. 어떤 내용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수 파트에? 그치? 거듭제곱근 하나 있어. 그죠? 오케이? 거듭제곱근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치? 거듭제곱근. 얘를 좀 집중적으로 보기도 해야 돼. 거듭제곱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눠보자면 뭐도 들어가 있어? 어떤 것도? 지수의 확장 이런 거 있는데, 응? 기억나? 지수의 확장 이렇게, 그지? 지수의 확장도 중요한데, 응? 여기는 막 크게 딥하게 볼 만한 내용이 있진 않아요. 알았죠? 오케이? 지수의 확장은 생략돼 있는데 뭐가 확장돼 있는 거냐면 수의 체계가 확장되어 있는 거야. 지수라는 놈의 수 체계 확장 이렇게. 있지? 쌤이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거듭제곱근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지수의 확장 봅시다. 지수의 수체계 확장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지수를 공부하기는 했어. 이런 형태 있잖아. 이런 꼴. 맞지?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수 있지, A. 얘를 뭐라고 불러? 밑 혹은 밑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누가 지수냐면 요 스몰 m 자리 있지. 여기가 지수 자리거든요. 이렇게. 그지?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 지수에 뭐밖에 못 들어가?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 그 수의 체계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도, 유리수도, 실수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케이? 가령 중학생한테 5의 세제곱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자연수를 크기에 연관지어서 5를 몇 번? 3번 이렇게 설명할 거야. 아마 선행을 하지 않은 중학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반면에 중학생한테, 선행을 안 한 중학생한테 5의 마이너스 3승을 설명해라 라고 하면 이 설명이 안 된다고. 5를 마이너스 3번.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연수의 수체계. 여기는 지금 정수 수체계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가 중학생. 여기 이제 우리 고등학생. 이렇게 수체계를 뭐 하고 싶다? 확장시키고 싶다야. 되죠? 대단한 게 없어. 확장시키려면 무언가 약속이 있으면 돼. 그런 걸 정의라고 부르거든. 5의 마이너스 3승을 뭐라고 할래? 5의 0승을 뭐라고 할래? 그 정의만 있으면 돼.
그치? 근데 그런 것까지 쌤이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다고. 여러분이 한 번씩 공부를 했으니까. 얘를 뭐라 하자? 1이라 하자. 응? 얘를 뭐라 하자? A분의 1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만 알면 돼요. 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A의 영승을 3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3은 좀 터무니없기는 한데 A의 영승을 5라고 해도 되잖아. 왜 얘를 1로 했을까? 왜 얘를 A분의 1로 정의했을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 수체계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어떤 개념을 확장시킬 때는 이전에 성립했던 성질이라든지 특징이 여전히 성립하게끔 확장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중학교 때 배우기를 A의 M승과 A의 N승을 곱했어. 이건 중학교 때 배워.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 지수법칙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중학교 때 요 M과 N 자리에 뭐밖에 못 들어간다고 중학교 때?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 그랬을 때 성립하던 이 지수법칙이 얘가 자연수 체계뿐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가 되어도 여전히 이 성질이 뭐 했으면 좋겠다고?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가령 이런 거지. A의 5승과 A의 0승을 곱했을 때 얼마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쌤 말은. 5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 지수법칙이 여전히 성립하려면 5 더하기 0이 5니까. 얘네? 그러려면 얘가 1일 수밖에 없다고. 너한테 1을 곱해야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다 이거지. 되지? 오케이? 괜찮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여전히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되지? 어렵지 않죠? 그죠? 얘는 보통 몇 번 문제로 나와? 지수의 확장? 1번 문제로 나오잖아. 그치? 지수의 확장. 1번 문제. 시험 문제 탁 피면은 나오는 첫 번째 문제. 그지? 오케이? 걔뿐만 아니라, 저 이제 쌤이 교과서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유형에도 등장을 하냐면, 지수꼴이 있지. 지수꼴. 지수꼴이라고 하면,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지수꼴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기 위한 조건. 뭐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그거는 쌤이 이따가 설명할 거야. 알겠지?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수의 확장은 요 개념으로 그냥 충분해요. 알겠지? 지수 법칙이 그냥 여전히 성립한다. 되죠? 그리고 요런 유형 하나. 이건 쌤이 설명할 거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바로 거듭제곱근 문제로 넘어갑시다. 저 개념으로.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거듭제곱근으로 가보자.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제곱근. 교과서를 펼치면 바로 나오는 개념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면 쌤이 여기다 써놓기도 했어. 거듭제곱근의 정의 이렇게. 그죠? 거듭제곱근 하면 요 문장 하나가 곧바로 나와야 돼. A의 무슨 제곱근? N제곱근.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요 놈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A의 N제곱근. 맞죠? 네. A의 N제곱근이 뜻하는 바가 뭐냐?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N번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괜찮지? 되죠? 그거를 쌤이 방금 한글로 말했잖아. 문장으로 말했잖아.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거를 방정식으로 쓸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를 문장 서술형을 방정식으로 치환하는 게 빠릿빠릿하게 돼야 된다고. 알겠죠?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N이 되는 수.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거. 됐죠? 오케이? 너를 만족하는 X값. 그걸 뜻해요. 되지?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너를 만족하는 뭐만 궁금하냐면 실근, 실수인 애들만 궁금해요. 됐죠? 실근 X. 이렇게. 되지? 오케이? 괜찮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그 실근 X의 개수나 혹은 뭐만 궁금하다고? 형태.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것만 궁금해요. 이렇게. 알겠지? 되죠? 안 어렵지? 그래서 문제에서 키워드가 딱 주어져. A의 N제곱근, 땡땡이의 몇 제곱근 이렇게 키워드가 바로 주어져. 아니면 이 방정식 자체가 주어져. 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놈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얘가 거듭제곱근 문제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은 둘 중 하나야. 이 문장 서술형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럼 뭘 물어본다고? 개수를 물어보든가 형태를 물어보든가 또 둘 중 하나야. 되지? 그럼 이놈의 개수와 형태가 어떤 놈한테 영향을 받냐? 뻔하죠. A와 N값의 영향을 받는 거야. 되죠? 구체적으로 A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 번 했지? A는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그게 중요해. 누구는? A는. 여기서도 볼까? 방정식에서도
이 오른쪽 우변에 있는 놈은 누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하다고. 요 애는 뭐가 중요하다고? 홀짝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홀수이냐 짝수이냐 그게 중요해요. 되지? 쌤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는 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케이스를 나눠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얘가 홀수인 경우 쪼르르 풀어보고 얘가 짝수인 경우 쪼르르 풀어보고 이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얼마인지 명확하게. 되죠? 방정식에서도 볼까? 이 n자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하다고요. 알겠지? 됐어? 했을 때 개수와 형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표를 그냥 하나 외워놓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외워놓읍시다. 요 방정식 있지? x의 n제곱이 a입니다. 이렇게. 요 방정식의 실근을 나타내주는 개수랑 형태를 나타내주는 거듭제곱근표를 하나 외워놓읍시다. 이거지. 그치? 작성해볼게. 거듭제곱근표. 알겠지? 다 있을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저번에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치? A와 N에 따라 개수 및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그쵸? A가 뭐인 경우, A는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지? A가 양수인 경우 또 A가 0인 경우 또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그쵸? N은 홀짝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랑 N이 또 무슨 수인 경우로? 홀수인 경우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칸? 6칸을 딱 만들어주면 돼. 이 6칸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이제 쉬워져.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부터 한번 세봅시다. 개수 몇 개 있는지, 형태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써보자고. 알겠지? 오케이? 해봅시다. 얘가 양수야. 응? A가 양수. 얘는 짝수야. 머릿속에 그냥 아무거나 떠올려.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2개 있는 거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쓸게. x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짝수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와. 맞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죠? 됐어? 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가 나와야 돼? a가 되는 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기호가 너라고. n제곱근 얼마? a 이렇게. n제곱근 a. 읽는 방법이 뭐라고?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n제곱근 a. n제곱근 a.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여기는 n번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있는 거야, 한 개. 이렇게. 됐지? 오케이? 여기는 존재하질 않겠지? 짝수번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건 없잖아요. 여기는 쌤이 그냥 이렇게 막아놓을게. 아예 실근이 존재하질 않아. 괜찮아? 되죠? 여기도 써봅시다. 그지? 여기가 홀수 제곱해서 양수가 되나, 홀수 제곱해서 0이 되나, 홀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나, 전부 다 한 개씩밖에 없어. 알겠지? 오케이? 여기는 형태가 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놈? A가 되는 놈.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되죠? 여러분 이 실근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지. A가 양수니까. N은 홀수고. 맞죠? 오케이? 여기도 써볼게. 홀수번 제곱해서 0이 되는 놈. 0밖에 없을 거라고요. 여기는 홀수번 제곱해서 A가 되는 놈. 똑같아. 얘랑 형태가 똑같다고. 다만 여기서 등장하는 X값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A가 음수인데. 음수일 거라고. 오케이? 그래도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n제곱근 a. 응?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이 자체로 음수야. 알겠죠? 됐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어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직관적으로 보이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잖아. 응? 너를 만족하는 x값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 맞다고. 그죠? 근데 걔는 쓰기를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이 제곱근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3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자체로 음수라고. 되죠? 다만 여기가 홀수일 때 있잖아. 응? 제곱근 앞에 있는 이 첨자가 홀수일 때 그때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도 돼. 그런 성질이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세제곱근 27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아. 알겠지? 왜냐면 3번 제곱해서 27이 되는 수가 얼마니까 여러분? 3이잖아. 해서 마이너스 3 그렇게 쓰는 건 괜찮다고. 근데 정의는 얘라고. 알겠지? 이 자체로 음수예요. 되죠? 오케이? 그래서 왜 개수가 2개, 1개, 빵개, 1개, 1개, 1개 나오는지를 제가 보여줄게. 알겠지? 오케이? 주목할 만한 건 이런 거지 여러분. n이 홀수면 말하자면 여기 너가 홀수면 혹은 너가 홀수면 a의 값의 부호와 관계없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실근이 항상 몇 개만 나와? 한 개만 나와요. 한 개만. 홀수일 때는.
알겠지?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네모 박스가 6칸 있잖아요, 여러분. 이 6칸 중에 음수가 존재하는 칸은 어디냐면 여기. 여기도 음수가 존재하고 안 그래 보이지만 여기도 음수가 존재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 그죠? 돼서? 되지? 한번 언급하고 간 거야.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뭐 할 거냐면 x의 n제곱이 a이다.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한번 판단해 볼게.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이 증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가 중요해. 무슨 아이디어냐면 선생님이 늘상 강조하는데 이건 방정식에서의 실근이잖아. 그지? 선생님이 항상 뭘 강조하냐면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언급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치? 맞아. 그러면 뭐로 치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그지? 두 함수의 어떤 두 함수?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야. 좌변에 있는 함수, 우변에 있는 함수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에 무슨 좌표가 실근이 된다고? x좌표. 맞죠? 두 함수의 교점에 x 좌표가 실근이 된다. 이렇게. 되죠? 가령 방정식의 실근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물어. 가령 지금처럼. 그러면 교점의 x 좌표가 아니라 그냥 무슨 개수만 말하면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쌤이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논하고 싶어?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함수 너와 y는 그치? 좌변에 있는 함수 y는 a 상수함수겠다. 다시 다항함수 y는 x의 n제곱 상수함수 y는 a의 무슨 개수를 판단하면 돼? 교점 개수를 판단하자 이거지. 이해되죠? 근데 알다시피 y는 x의 n제곱의 개형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n이 짝수면 우함수가 나오는 거야. 짝함수니까. n이 홀수면 기함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n을 짝수, 홀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형이 다르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자, 쌤 빠르게 할게.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수야. 그러면 y는 x의 n제곱을 그리라 그랬을 때 이게 무슨 함수로 그려진다고 여러분? 우함수로 그려질 거라고요. 그쵸? 그럼 y축 대칭함수니까 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안 그려줘도 머릿속으로 아마 그려지고 있을 거야. 응? y축 대칭함수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되죠? 그랬을 때 a가 양수인 경우는 몇 번 만나? 응? 2번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쌤 뭘 그린 건데?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낸 거 아니겠어? 두 함수의 교점을 보면 되는 거니까. 몇 개 있어? 하나, 둘, 2개 있잖아요. 그 우함수니까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부호만 다르게 나온 거야. 하나는 플러스 n제곱근 a,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부호만 다르게 2개 나왔다고요. 되죠? a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몇 번 만나? 딱 한 번밖에 안 만난다고 이렇게.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가 하필이면 얼마야? 0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 응? a가 만약에 음수야 이렇게.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교점이 없다는 건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엔 y는 x의 n제곱을 또 그릴 건데 n이 무슨 수일 경우? 홀수일 경우 하지 않겠어요? 그지? 똑같이 이제 형태는 비슷해요. y는 x의 n제곱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번엔 n이 무슨 수니까? 홀수니까. 홀함수네, 홀함수.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기함수 이렇게. 원점 대칭함수. 그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원점 대칭함수니까 요렇게 가령 요렇게. 맞죠 여러분? 그치? 네? 이럴 경우는 a가 양수든 그지? a가 0이든 그지? a가 음수든 교점이 항상 몇 개밖에?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이 교점 x 좌표를 전부 n제곱근 a라고 그냥 퉁치겠다는 거야. 이 자체로 음수도 대변하고요. 이 자체로 양수도 대변하고 있는 거야.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괜찮아? 어쨌든 교점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이 증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면 하는 거냐면 이 아이디어를 잘 가져갔으면 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방정식에 실근이 주어져 있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이건 수1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요 고등수학 내에서 전부 다. 알겠지? 수2에서도 그렇고. 괜찮죠? 응? 되지? 자,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문제가 이제 주어져 있어.
거듭제곱근 문제임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둘 중 하나라고. 이런 발문이 하나 주어져 있든가. A의 n제곱근. 맞죠? 아니면 이런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든가. 이렇게. X의 n제곱이 A다.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아 거듭제곱근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돼. 그지? 근데 당연한데 요 A의 n제곱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n은 홀수냐 짝수냐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수가 들어올 자리야. 다시. 홀수냐 짝수냐잖아. 2, 3, 4, 5, 6 자연수가 들어올 자리잖아.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들어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자연수일 필요가 없어. 무슨 말하는 거야, 이게? 부호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변형시켜 놓냐면 이 자리를 변형시켜 놓는다고요. 이 자리를. 여기는 부호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A로 안 줘. 겁내 지저분한 식으로 주는 거야. 함수로 준다고, 함수로. 무슨 말하는 거야, 이게? 여기를 함수로 준다고. 예를 들어 뭐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 A 자리를 이렇게 함수로 준다고. 이해되지? 그놈에 뭘 봐야 된다고요? 부호를 보는 거야. 알겠지? 친절하게 A 이렇게 안 준다고. 알겠지? 그래서 쌤이 계속 땡땡이의 n제곱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땡땡이의 n제곱근. 알겠죠? 오케이? 자, 지우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교재 보면 여러분 1페이지 맨 밑에 쌤이 개념 하나 더 적어놨거든. 네모 박스로. 뭐라고 돼 있어? 제목? 지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렇게 써놨는데. 맞지, 그치? 네? 쌤이 그렇게 엄밀하게 좀 수학적 모순이 없게끔 적어놓기는 했거든. 근데 적으면서도 아, 이거 학생들이 혼자 보면 좀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아이고. 엄밀하게는 이제 지수꼴이죠. 지수꼴이 뭐가 되기 위한?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연수이기 위한. 이렇게. 알겠지? 특정 상황을 쌤이 고려할게요. 특정 상황.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는 거냐면 자연수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자연수 A가 주어져 있고 실수. 자연수와 실수야. 이렇게. 자연수 A와 실수 K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자고. 자연수 A와 실수 K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랬을 때 A의 K승 있죠. 너의 K승. 얘가 뭐가 되기 위한?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요놈의 K승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값들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응? 쉽게 말해볼게. 쌤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시를 들고 이놈의 풀이 방법을 쌤이 매뉴얼을 딱 정해줄게. 쉬운 걸로 하자. 예를 들어 8에 K승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자연수이기 위한 이렇게 해놓자. 알겠지? K 값들을 순서대로 뭐 K1, K2 쭉쭉쭉쭉 이렇게 써놓자. 되죠? 그랬을 때 뭐 쌤이 예를 들어 K4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을게. 여기 크기 순으로. 다 문제 다시 해석해줄게. 8에 K승이 있어.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K값이 유한하지 않은가 봐요. 전라 많은가 봐. K1도 있고 K2도 있고 K3도 있고 K4도 있고 많은가 봐. 크기 순으로 썼을 때. 되죠? 그때 네 번째 놈을 구해줘. 뭐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 놈을 구해줘. 되죠? 괜찮지? 안 어렵죠? 오케이? 좀 더 쉽게 할까? K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놓자. 알겠지? 돼서? 뭐 있을까, 여러분?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자연수 되게? 제일 작은 거. 사실은 0인데 0은 쌤이 제외했잖아요. 여기다 0 넣으면 자연수 되기는 해. 0승이면 1이니까. 근데 0을 제외해버렸어, 쌤이. 그 다음에 얼마 넣으면 돼? K에. 1은 아닌데. 1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잖아. 요즘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잖아. 그치?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치? 그 매뉴얼이 뭐냐면 소인수 분해가 제일 먼저예요. 소인수 분해. 알겠죠? 오케이? 8을 이 상태로 냅두면 안 돼. 2의 3K승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되죠? 해서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지수 부분이 자연수면 돼요. 여기가 뭐면 된다고? 자연수면 돼. 그러면 이 전체가 자연수가 돼버려. 알았지?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돼? 즉,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3K가 무슨 수면 된다? 자연수면 된다.
3K가 자연수이려면 너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등등등 겁나 많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K는요? K는 이렇게 되면 된다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이런 애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값들이다라는 거지. 이해돼? 물론 여기가 0이어도 돼. 0이면 안 되나요? 0이어도 되죠. 그건 뺀 거야, 쌤이. 0이면은 뭐 이 A 값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자연수니까. 이해되죠? 그걸 제외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K1이겠네? 여기가 K2, 너가 K3, 너가 K4. 그지? 그래서 3분의 4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쌤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되죠? 괜찮지?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너가 지수꼴이 자연수이기 위한 조건. 이거를 엄밀하게 쓰면 좀 복잡하지만 말로 하면 쉬워요. 첫 번째 뭐 하면 된다고? 그냥 A를 뭐 하자? 소인수 분해하자야. 알겠지? 자연수 A가 주어져 있어? 걔를 일단 소인수 분해해놔. 응? 이렇게. 다시 너가 주어져 있어? 걔를 2의 3승으로 이렇게 갈아 끼라고요. 이해되지? 오케이? 그 말은 쌤 여기다 써볼게. 응?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들어보면 자명해.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건 여러 개의 소수의 거듭 제곱들의 곱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도 소수, 너도 소수, 너도 소수면 맞죠? 소수들의 거듭 제곱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다 1승일 필요도 없으니까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Q1, Q2, Q3 등등등 이렇게 쓰는 거거든. 엄밀하게 써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12라는 숫자를 여기는 소수가 2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를 P1, P2, Q1, Q2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이해돼? 그걸 나열하면 이렇게 쓴다는 거지. 되죠? 오케이? 그랬을 때 그지? 두 번째로 A의 K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 A의 K승은 이 전체를 K승하는 거니까 이 각각의 곱에 다 K승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분배해가지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맞죠? 그쵸? 돼? 그럼 표현이 어떻게 돼? P1에 Q1 곱하기 얼마? K승 이렇게 된다고. 다시 전체를 몇 승 하니까? K승 하니까 그 K가 각각 분배돼야 된다고. 각각. 맞죠? 그렇지 않겠어? 그 다음에 곱하기 P2에 Q2 K승 이렇게. 응? P3에 얼마? Q3 곱하기 K승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어? 그지?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선생님 방금 예시에서 설명했지만 이 지수 부분 있지. 지수 부분. 지수 부분이 전부 뭐가 되면 된다는 거야? 자연수가 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음하정이면 돼요. 음하정.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면 돼. 0이어도 상관없잖아요. 0이어도 얘가 1이 나와버리니까. 이해되지? 괜찮아? 오케이? 자, 이렇게. 너네들이 다 뭐면 된다고? 자연수이면 된다고. 혹은 얼마여도 된다고? 0이어도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자연수가 만들어져.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이 예시를 보면 더 명확하지. 그지? 어떻게 한다고 일단 8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어. 소인수 분해를 때려. 어? 왜 소인수 분해를 하는지 알겠지? 소인수 분해를 해놓으면 지수가 좀 달라지거든. 처음에 주어져 있던 지수와 소인수 분해 이후의 지수의 형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지수 부분이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줘. 그 말이야. 알겠지? 됐어? 괜찮죠? 안 어렵죠? 해봅시다. 자, 개념 설명 끝이야, 여러분. 1번, 2번 있지? 쌤이 한 3분 정도 줄게. 바로 풀어봅시다. 1번도 푸시고 2번도 풀어봅시다. 오래 안 걸리니까 쌤이 여기다 문제 적고 바로 풀어줄게. 한번 해보세요.
다 했어? 틀렸어? 해봅시다, 여러분.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 쌤이랑. 봅시다.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땡땡이 n제곱근 이렇게 주어져 있는다고. 그치? 오케이? 아, 거듭제곱근 문제구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여기가 땡땡이잖아. 너의 n제곱근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여기 뭐가 중요하다고? 네모박스 친 부분은 쌤이 부호가 중요해 이 말이잖아. 괜찮지? 이 n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홀짝이 중요하다고. 홀짝이. 괜찮죠? 네? 그랬을 때 실근의 개수를 뭐라 부르자? f n이라 부르자 이거잖아. 네?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이 n이 변화하면 이 홀짝도 달라지고 요 놈의 값도 달라져요. n이 변화하면. 맞죠? 이 n에 무언가 숫자를 딱 집어넣잖아. 가령 3을 갖다 집어넣잖아. 여기도 3이 들어가고 요 n자리에도 3이 들어가는 거야. 부호도 시시각각 바뀌고 홀짝 여부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네? 단 보기에 F3과 F5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n에 무슨 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홀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홀수가 들어가면 부호와 관계없이 그냥 실근 몇 개라 그랬으니까. 한 개라 그랬으니까 이런 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그러면 이제 F4랑 F6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죠? 4랑 6은 요 n자리에 들어가면 짝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짝수를 대변하고 있는 거니까 4를 요 네모박스에 넣었을 때의 부호와 6을 이 네모박스에 넣었을 때의 부호만 조사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죠, 여러분? 그죠? 이 네모박스에 4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러분? 32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4잖아. 실질적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수야?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있겠어, 실근? 빵 개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돼? 6도 갖다 집어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6 넣으면 얼마야? 72 빼기 54니까 양수네.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2개 있는 거 아니야, 실근 이렇게? 괜찮지?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지? 돼?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좋지. 응? 얘가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 부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뭘 하면 돼? 그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무언가 숫자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눈에 알 수 있거든.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뭘 그리겠다는 거냐면 y는 2n제곱 빼기 9n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 쌤 얼마 갖다 집어넣어 볼 거야? 4 갖다 집어넣어 볼 거라고요. 응? 4를 갖다 집어넣어. 무슨 수라는 게 보여? 음수잖아. 그러니까 F4가 0인 거예요. 4를 넣었을 때 이 네모박스에 부호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죠? 6을 갖다 집어넣어. 그지? 무슨 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F6이 얼마라는 거야? 2다 이 말이라고. 이해되죠, 여러분?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굳이 개형을 그릴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죠?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이런 풀이도 좀 고려해봐라 라는 거지. 알겠지? 되죠? 오케이. 2번으로 갑시다. 2번으로 가자. 자, 요게 이제 쌤이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그 개념 문제지, 여러분. 그치? 어떤 지수꼴이 너가 이러한 지수꼴이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줘 이거잖아.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줘.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해봅시다. 근데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쌤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잖아. 지수의 확장 파트를. 지수의 확장을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제곱근 형태 있지. 얘를 지수의 유리수꼴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확장에서 n제곱근 a를 뭐라고 공부하냐면 지수의 확장에서 a의 뭐분의 뭐로? n분의 1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적극 활용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곱근의 형태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지수의 유리수꼴로 다 바꿔놓는 거야. 알겠지? 왜? 이게 편해 계산하기.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렇게 바꿔놓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너 있지 너. 그지? 얘를 어떻게 갈아 끼겠다는 거야 쌤은? a의 n분의 몇 승으로? 3승으로 이제 갈아 끼겠다 이거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지 이렇게. 괜찮아? 네? 근데 요 문자만 보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이렇게. n이 3의 약수구나.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그지?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 A가 제곱수인지, 세제곱수인지, 네제곱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가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잖아요. A 값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괜찮지? 왜?
쌤이 아까 뭐라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으니까 A를 뭐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소인수 분해하는 게 가장 먼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n분의 3이 자연수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요. A 값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A에다가 4 한번 넣어보라고 하는 거야. 4가 무슨 수니까? 제곱수니까. 그러니까 27 넣어보라고 하는 거야. 27이 무슨 수니까? 세제곱수니까. 그때마다 이 지수가 바뀔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F4와 F9의 값이 그냥 똑같을 거야. 본질적으로 F27과 F64의 값이 똑같을 거라고요. 세제곱수는 세제곱수끼리, 제곱수는 제곱수끼리 값이 똑같을 거라고. 이해돼? 오케이?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그치? 자, 첫 번째. F4를 한번 구해봅시다. 너를 구하겠다는 건 A 자리에 얼마를 넣겠다는 거니까 4를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4의 n분의 3승이 자연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겠지. 소인수분해 먼저 해놓으라 그랬으니까 2의 n분의 몇 승으로 바뀌어? 6승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이해되죠? 얘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자연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쌤은. 되죠? 너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지수 부분이 뭐가 되면 된다고요? 이 지수 부분이 자연수가 되면 된다고. 괜찮지? 그 말인 즉슨 n은 6의 무슨 수다? 약수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얼마가 최대값이야? 6이지. 그지? 그러니까 F4는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기를. 되죠? 그 최대값을 FA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n의 최대값을. 괜찮지? 되죠? 그럼 F27도 엄청 간단하지. 한 번에 보여? 만약에 여러분 F27을 쌤이 구한다라고 가정해봐봐. 그럼 여기다가 27을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n분의 몇 승으로 바뀌어? 9승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n이 9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중에 최대값 얼마니까? 9잖아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잖아. 돼? 너네 둘을 더해주라 이거지. 간단하죠? 그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자,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아마 어디서 많이 본 기출들일 거야 여러분. 쌤이 그 대표 기출문항이라고 써놨으니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 기출문항들이에요. 그지? 오케이? 자, 쌤이 한번 풀어볼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풀어봤을 텐데 쌤 한번 풀어볼게. 여기는 기출문항이고 뒤에는 약간 연습 문제 껴있어. 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3번부터 보자. 3번.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 여러분, 그죠? 2 이상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관한 방정식. x의 n제곱 빼기 8. x의 2n제곱 빼기 8.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그치? 걔가 0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방정식에 실근들 있죠? 몇 개 나오는지는 쌤도 모르겠어. 그 실근들을 구해가지고 전부 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됐다. 이렇게 돼 있네. n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되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건 둘 중 하나지. 왼쪽에 있는 인수 있지, 너. 얘가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그치? 혹은 오른쪽에 있는 인수 있지, 얘. 걔가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잖아. 맞죠, 여러분? 다시 써보면 이 말 아니야? 저 방정식을 충족한다는 건 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거나 8이 되는 수거나 되지. 또는 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다? 2n번이구나. 2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다? 8이 되는 수다. 그 말이라고. 이해돼? 이 문제는 잘 읽어보면 거듭제곱근이라는 용어가 등장해 안 해? 안 한다고. 근데 이것만 보고도 아 얘가 어떤 단원이구나. 거듭제곱근 단원이구나.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여기 x의 n제곱은 a다. 그렇게 써놨던 거 아니야. 쌤이 개념 설명하면서. 맞죠? 그죠? 돼? 그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돼. 봐봐 여러분. 요 자리 우변에 있는 너 있지 너. 너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두 글자로? 부호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미 명시가 돼 있는 거야. 부호가 무슨 수? 양수 이렇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지. 부호가. 여긴 뭐가 중요하다고? 홀짝이 중요해 이랬잖아. 이거 보자마자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여? 안 보이지. 케이스 나눠봐야 돼. 여기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홀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보자마자 보여? 얘는 보여. 얘는 무슨 수니까? 짝수야. 그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몇 개 나온다는 게 명시돼 있는 거야 그냥? 2개 나오는 거야. 여기선 몇 개의 실근? 2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서로 뭐만 다른? 부호만 다른 2실근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괜찮지? 자, 쌤 말로 할게. 봐봐. 잘 들어봐 여러분. 여기에 n이 만약에 짝수잖아. 식은 몇 개 나오게? 2개 나오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러면 요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가 돼버려?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4개잖아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곱하면 이런 수가 될 수 있어? 없죠. 곱하면 무슨 수가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파악하는 거야. 아, n이 무슨 수구나. 홀수구나.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다시. 거듭제곱근 문제는 항상 그걸 물어본다고. 여기가 홀수게, 짝수게, 여기가 양수게, 음수게, 다시. 여기가 홀수게, 짝수게, 여기가 양수게, 음수게.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근데 여기는 벌써 제시돼 있잖아. 너도 다 제시돼 있잖아. 남은 게 너밖에 없는 거야. 너가 홀수게 아니면 짝수게. 이것 말고는 없어요. 짝수일 때도 해보고 홀수일 때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죠? 괜찮아? 홀수라는 걸 이제 찾아냈다 이거지. 되죠? 그래서 쌤이 실근을 한번 써볼게. 여기서는 실근이 뭐가 돼? n제곱근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상태로 냅두지 말라고. 2의 n분의 몇 승으로 바꿔놔? 3승으로 바꿔놔. 그 말이야. 이해되죠? 여기서는 몇 개 나와 실근? 2개 나오잖아 여러분. 그치? 네? 써볼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2n제곱근 얼마? 8 이렇게 나온다고. 돼? 이 상태로 냅두지 말라고요. 맞지? 오케이? 뭐로 바꿔? 2의 2n분의 3승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는 양수니까 2에 2n분의 3승과 그치? 하나는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2에 2n분의 막 3승 이렇게 나온다고. 서로 부호만 다르게. 그랬을 때 이 세 개를 다 갖다 곱하라는 거야. 너를 다 갖다 곱해.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봐봐 여러분. 얘네 먼저 하자. 얘네 먼저. 너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의 지수끼리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수가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여기다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의 n분의 3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얘를 또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지수끼리 또 더하는 거 아니야. 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마이너스 2에 얘네 셋이 그냥 더하면 된다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더하면 바로 암산 되잖아. n분의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근데 마이너스 4가 2에 마이너스 2에 얼마니까?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2면 되는 거 아니야? n분의 6이 얼마면 되는 거야? 2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n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 3이 들어가면 돼. 맞네. 홀수인 거 이렇게. 되죠? 괜찮지? 그래서 n값이 3이다. 그렇게 결론 나온다 이거지. 됐지? 오케이? 되죠? 그 다음 것도 좀 보자. 다음 것도 4번 봅시다. 4번.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 fx가 주어져 있어. 문제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fx가 주어져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가조건부터 한번 보니까 x에 관한 방정식 xn제곱 빼기 64 곱하기 fx가 0이 되도록 하는 놈이 두 실근을 갖고 각각 중근이래요. 문제 읽어보면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두 개의 무슨 근을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고 이렇게. 두 개의 중근을. 맞죠 여러분? 이 가조건만 보고도 이 단원에 쌤이 문제를 실어놔서 그렇지. 이 단원에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허공에서 주어졌어도 이 가조건만 보고도 거듭제곱근 문제구나.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치?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64가 되는 수. 그걸 뜻하는 거니까. 이해되지? 괜찮아? 자, 그럼 봐보자 여러분. 중근이면 제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 아니야. 중근이니까. 중근을 2개짜리의 근이라고 생각해보자. 근 2개짜리로. 알겠지? 서로 같은 근 2개면 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중근이니까 여기서 근이 총 몇 개 등장해야 되냐면 4개 등장을 해야 돼요. 2개끼리는 똑같은 거지. 말하는 거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치? 네? 자, 한번 쪼개보자. 이 방정식을 충족한다는 건, 너를 충족한다는 건 n번 제곱해서 얼마가 되거나 64가 되거나, 그지? 또는 fx가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그러면 된다고. 맞죠 여러분? 그지? 근데 이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2개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방정식에서는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4개 등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얘가 몇 차 함수야 fx가? 2차 함수잖아.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최대 2개에서부터 1개, 빵개까지 다 나올 수 있지. 2차 함수니까. 여기는 거듭제곱근이잖아.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은 실근이 몇 개 아닌 몇 개밖에 없냐면 여기가 부호가 중요한데 부호가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실근이 빵개짜리인 건 아예 없어. 아예. 실근이 안 나올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 아닌 몇 개야? 2개 아니면 1개라고 이렇게. 그지?
그걸 누가 결정지어? 실근이 2개인지 1개인지 누가 결정지어? n이 결정짓는 거야. 홀짝이. 다시 여기는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지 쌤이? 여기는 뭐가 중요한 자리라고요? 홀짝이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부호는 명시해줬지 홀짝에 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짝수면 실근 몇 개? 2개. 여기가 홀수면 실근 몇 개? 1개라고. 근데 여기 있는 실근과 여기 있는 실근을 모조리 총망라해서 몇 개의 실근이 나와야 돼? 4개의 실근이 나와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가능한 가지수가 너밖에 없어. 거듭제곱근에서는 실근 2개 나와야 되고, 그치? 2차 방정식에서도 실근이 몇 개? 2개 나와야 돼. 해서 이놈들 안에 겹치는 게 있어서 2개의 중근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뭘 찾아내야 된다고? n이 무슨 수다? 홀수다. 너라는 걸 일단 발견해야 된다고. 홀수 뭐야? 짝수다. 이렇게. 그치? n이 짝수야 거듭제곱근에 실근이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이해돼? 괜찮지? 자, 그럼 쌤이 한번 써볼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서 나온 실근 2개, 여기서 나오는 실근 2개 쌤이 한번 써볼게. 알겠지? 자,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온다고요? n이 짝수니까 2개 나온다고, 그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무슨 수야? 마이너스잖아. 몇 제곱근? n제곱근 얼마? 6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조금 더 예쁘게 써놓을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2의 n분의 몇 승? 6승, 그지? 또 마이너스 2의 n분의 몇 승? 6승 해가지고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두 실근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얘랑 얘랑 다르잖아. 근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중근을 가져야 된대. 지금은 단일근이잖아. 너 하나 너 하나니까. 그러니까 쌤 주장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실근이 이놈과 이놈과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야 중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얘랑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도 중근 얘도 중근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 이래?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도 얘랑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 2의 n분의 6승과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쌤 말은. 이해돼? 그 말인 즉 fx라는 2차 함수는 너랑 너를 두 근으로 갖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써보면 x 빼기 2의 n분의 6승 너 하나랑 그죠? 또 뭐 어떤 근도 가지겠어? 어떤 인수도 가지겠어? x 더하기 2의 n분의 6승 너도 가지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돼? 왜요? 얘네들이 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fx를 0으로 만들어주는 말하는 거 이해되지? 다 됐어. 이게 fx야 그냥. 그죠? 봐봐 여러분. 두 실근이 뭐만 다르다는 게 보여? 서로? 부호만 다르다는 게 보이지? 선생님 그려볼까? fx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축이 y축이 되도록 이렇게? 그지? 왜냐면 얘랑 얘랑 뭐만 달라야 되니까 현재? 부호만 달라야 되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근데 나조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f의 최소값 있지? 걔가 음하정이래. f의 최소값이 음하정이다. 음하정? 음수인 정수다. 이렇게 돼 있대. f의 최소값이. 맞지 여러분? 그림을 봐봐. f가 최소를 가지려면 x가 얼마일 때 가져? 0일 때 갔지.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대칭축이 y축이니까. 이해돼? 그 말인 즉 f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음수인 무슨 수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0을 갖다 집어넣어. f 자리에다가. 쌤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다 0 넣어. 여기다도 넣어. 0 넣어. 그지? 여기다 0 넣으면 너랑 너만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미수가 똑같네.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된다고요?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 n분의 몇 승이 되는 거야? 12승이 되는 거잖아. 얘가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며. 근데 음수인 건 이미 보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무슨 수가 돼야 돼? 우리 오늘 계속 설명했던 이만큼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너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지수 부분이 뭐가 되면 된다고요? 자연수가 되면 된다고. 그 말인 즉슨 n이 12의 무슨 수다? 약수다 이러면 된다고. 근데 이것만 만족해서는 안 돼. 응? n이 12의 약수인 동시에 뭐까지 만족해야 돼? 무슨 수? 짝수여야 된다고. 응? 까먹을 수도 있어. 처음 했던 거라. 왜 짝수여야 된다고?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와야 되니까. 2개 나와야 되니까. 정리하자면 이거네. 12의 짝수인 약수. 이렇게. 12의 약수 중에 짝수인 애들만 찾아줘. 그거라고. 2, 4, 6, 12. 이렇게.
되죠? 그것들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되지? 괜찮지? 4점인데 4점 치고 할만하죠?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 되죠? 자, 5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5번. 알겠지? 그리고 쌤이 숙제를 줬는데 학생들한테 연습 문제 3개밖에 없죠. 여러분 그냥 풀어보면 돼. 연습 문제 3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겨볼래? 로그 이렇게 적혀 있는데 로그도 쌤이 개념을 다 쓰지 않았어.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충분한,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싶은 개념들만 써놨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고 어디까지 푸시냐면 10페이지까지. 대표 기출문항까지 10페이지까지만 좀 풀어보세요. 13번 거기까지만 예습한다 생각하고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지? 자, 거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